공산당이 싫어요. 옛날에 국민학교 다닐 때는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식들한테 돈 줬다고 국세청에서 연락 온다 하잖아요. 쇠가 빠지게 돈 벌어서 자식들 좀 도와주려고 하니까 세금 내라 하고, 부모님한테 돈 좀 받았다고 증여세 내라 하고, 가족한테 돈을 준 게 잘못된 건가요? 나라가 돈이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공산당보다 더 무서워요.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겁부터 주잖아요. 가족끼리 계좌 이체하면은 조사 바로 들어온다 하고, 현금 쓰면 무조건 통보해야 한다 하고, 진짜 그럴까요? 제가 찾아보고 공부해보니까 반은 맞고 반은 좀 오바예요. 마을의 어른들 얘기 들어보니까 서민 잡아먹는 세법이다, 나라가 미쳐 돌아간다, 공짜로 푼 돈 세금으로 다 걷는다, 국회의원을 반으로 줄이든지 국회의원 월급을 반으로 깎던지, 다들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런데 또 들어보면은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잖아요. 집 사면은 취득세, 그 집에서 살면은 재산세, 그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 내가 번 돈 소득세 냈는데 뭐 좀 살라 하면은 또 세금을 내라 해요. 나중에 애들 세뱃돈 줄 때도 세금 때리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으로 정해졌다 하니까요, 당하기 전에 뭘 조심해야 하는지, 무엇을 정확하게 알아야 할지 제대로 알아야 억울한 일이 안 생기겠지요. 박서방과 같이 알아보시고 댓글로도 의견들을 나누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달부터 희한한 법이 생겼잖아요. 뭐라 카더라? 세무공무원 포상제도인가? 쉽게 말해서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잘 거두면은 추징세금의 10%, 최대 2천만 원까지 그 공무원한테 상금으로 주겠다는 그런 법인 거지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금융계좌 추적 시스템을 구축한다네요. 그러면 가족 간의 돈을 주고받는 거 한눈에 볼 수 있는 거지요. 증여세, 상속세에 대해 정확하게 보겠다는 거지요. 이야, 이 말 들었을 때 5호 담당제 생각나더라고요. 서로 의심하게 하고 감시하게 만드는 사회. 이제는 가족끼리 돈도 어떻게, 왜 줬는지를 증명해야만 살아남는 시대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걸리는 건데? 도대체 어떤 돈을 주고 받았을 때 문제가 되는 건데?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그랬다가 몇 년 뒤에 국세청에서 편지 한 통 받습니다. 과세 통지서라고. 요즘 국세청은 그냥 가족끼리 돈이 오가면은 일단 증여로 본다, 이런 마인드예요. 이체한 금액이 얼마냐, 메모가 있냐, 자주 주고 받았느냐, 이런 걸 다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물론 5만원, 10만원 이체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국세청이 안 봅니다. 그런 걸로는 조사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겠지요. 부모가 자녀한테 전세자금 지원해 준 거, 자녀가 부모님 병원비 대신 결제한 거, 명절 때마다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 카드 써주고 돈으로 받은 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가족들끼리 도움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세청 눈에는 증여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부터가 위험하냐?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녀에게 돈 줄 때 계좌 메모에 생활비, 병원비, 등록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계좌 메모 한 줄 꼭 쓰셔야 해요. 왜? 국세청은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때 증거가 되는 게 계좌 메모거든요. 두 번째, 부모님이 자식 카드 쓰는 경우 정산 자료를 남겨야 해요. 문자나 카톡으로 카드값 입금했어요, 이런 식으로 남겨야 돼요. 왜? 이게 정산인데 설명 못하면은 증여로 오해받아요. 세 번째, 고액 거래. 예를 들어서 자녀가 결혼자금으로 2억이 필요해서 부모님한테 받았어요. 이럴 때는 그냥 주지 마시고 차용증 쓰세요. 차용증. 예를 들어서 금액은 2억 1,700만 원 이내, 무이자, 상환 방식 매달 50만 원씩 갚기, 상환 기한 10년, 이렇게. 왜? 이렇게만 해도
증여세, 빵원입니다. 포상금 노리는 공무원들도 건들기 힘듭니다. 그래도 제일 안전한 거는 큰돈 받을 때마다 그때마다 증여세 신고하세요.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거부터 조사하거든요. 물론 우리 같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국세청에서 집요하게 조사하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미리 대비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흐름을 보이게 만들고 이유를 정확하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깊게 알고 싶으시면은 댓글로 물어보시고요. 저도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알게 되었는데요. 좀 더 쉽게 전달하고 싶어서 자세한 숫자나 전문 용어, 세액 같은 거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유튜브에 국세청이나 세무사라고 검색만 하셔도 금액이라든지 세액 계산법, 전문 용어가 자세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세요.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법도 어렵고 정책은 들쑥날쑥하고 가족끼리 도와주려 해도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바꿀 수 없다면은 알아야지 덜 당합니다.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박사방이 대신 공부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만족하셨다면은 공유도 해주시고요. 아래 댓글에 박서방 수고 라고 써주시면은 제가 하트와 따봉을 바로 날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내 생활을 편리하게 아는 사람만 쓸 줄 아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